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이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한국 경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지가 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엎친 데 덮친다 그러죠. 엎친 것은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이런 데다가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백색 국가에 대해서 제외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럴 그 어떤 무역 상대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2019년 7월 현재로 해서 기준금리 내렸죠.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렸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보면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면 1% 또는 0.75%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9년 말이 되면 2%도 턱걸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도 금리를 내린다 그러죠. 이미 이제 내렸지만 더 내린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내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경제가 나빠질 것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좀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일조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라 그러죠. 달러를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던 부분들을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이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조기에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중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가깝고 더 먼 나라 일본이 있죠.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그 아이템들, 뭐 TV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사실상 뭐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간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수출이 그나마 우리의 버팀목이었는데 이 부분도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19년 7월 한 달 동안의 무역 수지가 24억 달러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만 따라서 90개월 연속 흑자입니다만 그 폭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수출의 총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하는 그런 국가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아직 영향을 안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마이너스 16.3% 감소했고요. 미국은 뭐 0.7%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조금 희망적인 것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덜 되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아시안 쪽은 좀 증가한 부분은 조금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역 분쟁이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출의 감소가 문제인데, 최근에는 환율 분쟁까지도 이렇게 비화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그런 주요 경쟁 상대국이면서 우리의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그런 환율 문제라든가 정치 또는 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좀 안 좋게 특히 북한까지도 지금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결과가 금리의 인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GDP 어떤 성장률의 감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달러화 예금이라든가 또는 골드뱅킹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채권 쪽 이런 쪽으로 안전자산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좀 옮기는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7대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0%대, 1%를 못 넘는다는 것이죠. 지난달은 0.6%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올랐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100포인트가 기준인데 95.9포인트로 좀
위축돼 있고요. BSI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73포인트, 즉 100이 기준인데 훨씬 하회하는 그런 위축된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꾸준하게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는 그 결과로 외환 보유액은 사실 사상 그 최대 수준입니다. 4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우리가 금리를 내려가지고 달러가 해외로 이탈하더라도 상당 부분 동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실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 지수는요, 제가 6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하락을 해 있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소폭이지만 좀 올랐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중국은 당연히 미중 무역 분쟁에서 밀리는 행국이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라든가 홍콩 항생지수 이런 부분들은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금리 부분은요, 월중 평균으로 보겠습니다. 7월달 평균으로 보게 되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382%입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는 0.114%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은행 예금금리죠. 1.75%가 제일 높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2.73%가 제일 높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1% 중반대로 예금금 내려가 있고, 대출금리도 좀 내렸죠. 즉, 코픽스라고 부릅니다.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8%가 기준금리고요. 대출금리가. 신규 취급액으로 볼 때는 1.78%. 가령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최상급이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도 많고 은행에 하면은 1.78%로 대출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환율은요,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한 달 월중 환율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요, 1177원 63전입니다. 근데 최근 이제 달을 바꿔서 8월 달 초인 지금 이 시점에서는 1200원이 넘어가고 있죠. 우리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갑자기 폭등 폭락하게 되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시그널을 외국인에게 주게 되면 미리 빠져나가는 그런 그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통화량은 여전히 시중에 여유자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체의 어떤 설비 투자로 가지 않고 서울 또는 수도권 쪽의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을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회적으로 좀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보합인데 주식형 펀드 잔액이라든가 코스피 주식 거래 대금은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쪽입니다. 세계 경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원유, 국제 원유죠. 두바이유는 배럴당 63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원래는 100달러가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 뭐 절반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석유를 100%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안도할 수 있는 단계인데, 물론 이 부분도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들이 감산 합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또 폭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가정경제에도 먹구름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주유비가. 자, 국제 금시세는 뭐 그냥 폭등 수준입니다. 온스당 1413달러입니다. 즉 7월 한 달 평균이거든요. 갑자기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이 부분이 금리 시세는 물론 수년 전에는 1900달러까지 갔었습니다만 한참 내렸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꾸준하게 지역적으로 어떤 매매가격 지수죠, 또는 전세가격 지수가 주택으로 봤을 때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서울의 일부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오히려 전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폭등을 잡아야겠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참 이런 카드 저런 카드를 다 쓰기 어려운 이런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일수록 포트폴리오 원칙에 충실해서, 우리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액 상품이라든가 공시상품이라든가 또는 변액에서는 채권형 펀드라든가 또 뭐 실물자산 펀드 이런 쪽에 좀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고액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